최 PD입니다. 최명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기재팀에서 푸딩 얼굴식 기획을 맡고 있는 안두경 PD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두경 PD님,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먼저 기획할 때는 저같이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컨셉을 여기서 배우고, 그리고 아이폰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고 싶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몇 면이 보시니 진짜 개발자분들도 오셔서 혹시 재미없을까 봐 살짝 걱정이 되네요. 네,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강좌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지금 개발자분들한테 조금 이 주제가 식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간단한 아이폰 앱 개발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강좌의 대상이 기획자다 보니 기획자 여러분들이 개발자와 좀 더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1시간 반 정도 강좌 후에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저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개발자분들만이 쓰는 외계어를 좀 배워서 앞으로 이렇게 외계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그림은 이번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프로그래밍 컨셉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엑스코드와 오브젝티브 C라는 이건 아이폰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도구죠. 이 2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 마지막에 시연을 할 텐데, 처음에는 저희가 라이브로 이렇게 정말 짝 코딩을 하듯이 대화하면서 코딩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초점 맞추기 힘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서 저희 함께 배워봐요. 자, 최 PD님, 도대체 프로그래밍이란 도대체 뭐죠? 저희 최 PD님이 살짝 긴장하셨는데 이렇게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정의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다양하겠죠.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봤고요. 프로그래밍은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함수는 변수를 조작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누가 개발자 아니랄까봐. 명진 PD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클래스가 뭐고 변수가 뭐고 함수가 뭔지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를 해서 먼저 변수와 함수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한 게 애플 케이크라는 케이크를 만드는 앱인데요. 케이크를 만든다고, 실제로 케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요, 재료가 필요하죠.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치 재료가 변수와 같고 그 조리법이 함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분들이 매번 파라미터라고 하시는데 그 파라미터가 변수네요. 그리고 그 밀가루, 물 등의 파라미터를 빵 만들기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가공된 변수인 반죽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떻게 코드로 표현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음이 급하실 조금 있으면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 화면에 3개의 변수의 예가 있습니다. 각 변수는 타입, 어떤 형태인지를 말하는 타입과 그리고 이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변수가
그 인티저 정수형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고요. 그 변수의 이름은 current appl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픽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어떤 문자열, 최PD라는 문자열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자들 있잖아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입 NS 스트링이라는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입니다. 아,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int라는 빵트에는 5라는 정수만 저장될 수 있고 저 NS 스트링이라는 빵트에는 그 문자열이 저장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다음으로 그 함수의 예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함수도 이런 식으로 그 코딩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print라는 함수예요. print라는 함수고 그 함수가 하는 기능은 단순하게 my name이라는 그 파라미터 4개 변수를 받아서 그냥 그 콘솔 그 화면에다가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print라는 함수는 그 my name이라는 파라미터에 문자를 넣으면 my name 화면에 my name is 그리고 내가 넣은 문자가 표시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void라고 이렇게 비어 있다라는 뜻의 그 void라는 그 함수의 리턴 타입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는 따로 뭔가 가공을 해서 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void라는 그냥 비어 있다라는 의미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상품도 있으니까 열심히 맞춰주세요. 개발자분들은 손 들지 말아주세요.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함수와 동일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그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콘솔에 화면에 찍힌 게 무엇일까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print라는 함수는 저기 my name이라는 그 파라미터 값을 받는데 그걸 문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PD가 저 파라미터 속으로 쑥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my name is 땡땡땡 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 땡땡땡에 들어갈 거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네,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my name is 안PD 이렇게 것입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렵나 보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필리님, 저희 다음으로는 무엇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프로그래밍 컨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꼭지는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조영필님, 혹시 개발자들이 그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는 걸 들어보셨나요?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근데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램, 네, 거기서 말하는 객체가 오브젝트인데요.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유행하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브젝트의 집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대체 오브젝트가 뭔가요? 도대체 오브젝트라는 놈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앱에 보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버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브젝트에 해당됩니다. 아,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스티브 잡스 사진, 저 애플 사진, 그리고 저기 있는 버튼들, 저것들이 모두 다 오브젝트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저기 저 사과, 스티브 잡스 사진, 요 버튼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앱을 만들면 그 앱도 하나의 오브젝트인가요? 예, 앱 자체도 하나의 큰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저야 당연히 모르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가 바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거든요. 그러면 그 케이크 만들기에 비유한다면 그 케이크 레시피가 즉 케이크 만드는 방법이 즉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케이크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그
레시피를 써놓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있는 그런 클래스를 설계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밀가루라는 변수에 이거를 100번 주물러라는 함수, 그리고 계란이라는 변수에 이걸 2개 넣어라 함수, 이런 모든 변수 함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를 이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런 클래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클래스를 실제로 이렇게 이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좀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기 편하게 좀 단순화시킨 거고요. 이 클래스에 보시면 먼저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KTH 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름이고요. 이 클래스 이름은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인터페이스, 골뱅이 인터페이스 엔드라고 골뱅이 엔드로 끝나는 저 전체가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뷰 컨트롤러라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 변수에 해당되는 3가지 프론트 애플, 애플, 잡스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가지 함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모의 특성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상속이 뭔가요? 예. 클래스도 부모 자식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식은 굳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새로 구현할 필요 없이 부모의 기능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저기 KTH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는 UI 뷰 컨트롤러라는 부모의 특성을 상속받아서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매번 나열하지 않아도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 상속을 받아서 쓰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코드 밑에 있는 int, ns array, UI 이미지 뷰라는 빵틀, 즉 변수 타입을 갖는 3가지의 변수를 선언해 준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래에는 2개의 함수가 선언되어 있죠. 근데 도대체 저 addApple이나 showJobs라는 함수는 도대체 뭐 하는 함수인가요? 여기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함수는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클래스의 반쪽이에요. 반쪽이고 헤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책으로 치자면 그 목차 부분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게 헤더고요. 나머지 반쪽에 실제 구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구현한 파일이 있는데 그 확장자가 .m으로 끝나는 그런 파일에 그 나머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헤더도 그 문서의 목차처럼 간략하게 개요만 나누고 진짜 배기는 그 M에 있다는 거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간파하시겠지만 M이라는 게 그 임플리멘테이션의 M 그걸 따가지고 온 겁니다. 아, 그러면 복습 처음으로 우리 같이 2번째 퀴즈를 풀어봐요. 그 상품이 있으니까 꼭 손들어 주세요. 문제 1.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땡땡땡을 먼저 설계해야 된다. 힌트는 아까 레시피는 뭐뭇이다. 이걸 모르면 정말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진짜 모르신가요? 예, 말씀 주세요. 예, 정답입니다. 끝나고 찾아오시면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상품권을 받아가세요. 예, 2번째.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땡땡땡과 땡땡땡이다. 아까 설명할 때 밀가루와 막 300번 주무르기 이런 걸 설명했었죠? 그래서 밀가루는 뭐고 300번 주무르기는 뭐다? 예, 맞았습니다. 상품권 받아가세요. 야, 이제 상품권을 말하니까 이제 열심히 참여하시네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셰프님, 다음엔 뭐를 우리가 다루게 되죠? 이제 아이폰 앱 개발로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앱 개발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이폰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개발 환경에
예, 아이폰 앱 개발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아이폰인데 그 엑스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폰 앱을 만들려면, 즉 그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빵을 만들려면 꼭 엑스코드라는 주방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참 불공평한데요? 우리 집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좀 그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는 네, 아이폰 개발 환경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개발에 비해서 좀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SDK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해야 되는 한계는 있는데요. 엑스코드 자체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 환경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엑스코드라는 주방에서는 어떠한 개발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나요? 네. 오브젝티브 C라는 좀 다소 생소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브젝티브 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잘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랭킹을 매기는 그런 데서 이렇게 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네 번째로 많이 쓰는 그런 언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한번 배워볼게요. 최PD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PD님, 본격적으로 아이폰 앱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설명해봐요. 네, 본격적으로 제가 시연하기 전에 아이폰 앱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잠깐! 항상 개발자들은 이러죠. 설명했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계획자들은 항상 이럽니다. 문서화를 해서 줬어야 됐나? 항상 이런 의사소통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번 시간의 계기로 서로 좀 더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최 PD님 잘 몰라요. 제발 알려주세요. 네. 앱마다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뭐 좀 많이 유사한데 보통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 기획 컨셉이 나오고요. 그 컨셉이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 스토리를 UI와 UX, 코딩. UI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지, UX라고 하면 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보여지는 부분과 흐름에 대해서 실제로 코딩으로 구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환되는 이유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별로야, 다시 만들자, 뭐 이렇게 더 이런 걸 추가했으면 좋겠다, 컨셉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컨셉에서 테스트까지 계속 순환을 하다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가 출시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제 스토어로 나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서클과 같은 방식이네요. 네, 그 스마트 서클의 서클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군요. 그럼 최PD님, 여태까지 배운 변수와 함수를 직접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아이폰 앱 개발을 한번 해봐요. 네, 안 그래도 손가락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개발자는 말이 아닌 코드로 말한다. 시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엑스코드를 한번 실행할 거고요. 처음 실행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겁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리소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추가된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클래스를 설계할 건데, 클래스 안에 들어갈 변수와 함수를 각각 리소스들로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다 된 다음에 함수 안에다가 약간의 코딩을 해서 그 함수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실행하는 식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잠깐 코드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려고 합니다. 변수 선언과 사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경님, 이거 이제까지 배웠으니까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당연하죠.
저 커런트 애플 인덱스와 애플즈, 잡스라는 세 가지 변수를 선언하신 거죠? 근데 아래 코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앞 윗부분에서는 선언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current 애플 인덱스라는 인티저 정수형으로 선언된 변수를 아래쪽에서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0으로 초기화하거나 아니면 그 변수를 어떤 숫자와 비교하거나 비교해서 판단할 때 그렇게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맨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이라는 여러 그 컬렉션, 그러니까 애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애플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통칭해서 애플즈라고 저희가 통칭을 했거든요. 그 변수에다가 특정 애플을 꺼내기 위해서 저런 함수들을 써서 애플을 가져오는 예였고요. 가져온 다음에 그것에 알파라는 거는 그 애플이라는 그 이미지의 투명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투명도가 1이면 불투명한 상태고요. 0이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함수에 관련된 거예요. 함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것도 잘 이해되시죠? 당연하죠. 저기 addApple이라는 함수와 showjobs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밑에는 저 addApple과 showjobs의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현부를 써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이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 그 기초로 해서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동영상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는 지금 소리가 나지 않고요, 영상만 있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엑스코드를 이제 처음 실행하게 되는데요. 실행하기 앞서서 지금 여기 환경 자체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맥이에요. OS 10이라는 맥 운영체제거든요. 윈도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맥을 사시면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맥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맥을 하나 사시고요. 그래서 엑스코드를 열었습니다. 엑스코드를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일이에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개발에서 어떤 개발을 내가 한다 그러면 프로젝트부터 먼저 생성을 하고 그 안에 각종 리소스를 담아놓고 코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요. 네. 왜 싱글 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기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아주 단순한 그 애플 케이크를 만드는 앱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메뉴들이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뷰만 보이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저런 템플릿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템플릿들은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애플 케이크라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어느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할 것인지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보이는 화면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만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지금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지금 제가 그 파일을 선택했는데요. 지금 왼쪽 편에 지금 윈도우 탐색기처럼 나오는 부분이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프로젝트 영역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뭐.h.m 아까 설명드렸던 그 클래스를 구성하는 두 개의 파일들과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 필요하다면 사운드 파일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storyboard라는 파일인데요. 이게 엑스코드에서 개발할 때 굉장히 독특한 개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코딩 없이 스토리보드를 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폰 앱의 그 형태가 나타납니다. 지금 저기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어서 이걸 실행했을 경우에는 아이폰 앱이 실행되면서 그냥 하얀 화면만 나오는 그런 기본 형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애플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이제 이미지들을 추가를 할 거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가 됐고요. 추가가 되고 이제 이미지를 실제로 그 스토리보드에다가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오브젝트 영역이거든요. 오브젝트 영역에 각종 오브젝트 템플릿이 들어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넣었던 것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혹은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오브젝트 영역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가지고 실제로 UI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지금 올렸고요. 이미지에다가 지금 이미지가 비어져 있는데 거기다 어떤 이미지 파일을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레이블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놓고요. 크기를 적당히 조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해당되는 저희 이름의 이니셜을 딴 안앤초이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기서 입력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유틸리티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마다 저 부분이 자꾸 바뀌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그 속성들이 저 유틸리티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나타난 것들을 실제로 편집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할 것은 버튼 추가입니다. 버튼을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를 끌어다 놓고 크기를 변경했고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또 하나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 버튼은 사과 버튼이고요. 또 이 버튼은 잡스 버튼이에요. 스티브 잡스 이미지. 그리고 이제 그 빵 위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죠.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과들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사과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사과를 복사해서 사과 6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다가 잡스 사진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복사한 다음에 그 이미지 이름을 잡스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UI 구성을 모두 마친 겁니다. UI가 이제 구성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각 UI들을 아까 말한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와 함수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 뷰가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저기 보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있는 그 턱시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그 UI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2개가 같이 보이는 그런 듀얼 스크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 각 오브젝트들과 코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코딩에 의존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 엑스코드에서 쓰는 이 환경을 그 스토리보드라는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코딩이 일어납니다. 코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저 애플들 있잖아요. 애플즈라는 변수에다가 저 6개의 애플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담는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컬렉션이라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애플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인 다음에 그걸 끌어다가 놓으면 각각의
오브젝트들, 저 애플들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변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연결된 것들이 저렇게 화면에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해야 할 게 잡스 사진을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라고 이름 붙이고요. 네. 스티브라는 변수 안에다가 잡스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코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금까지는 코딩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UI와 연결된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과의 현재 개수, 현재 지금 몇 번째 사과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몇 번째 사과를 나타나게 보이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필요한 그 숫자를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타입으로 current apple이라는 애플 인덱스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현재 사과의 그런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그거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래쪽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두 개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비어있는 애플 케이크에 사과가 하나씩 추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그 프로그래밍 의도거든요. 네, 그런 기획 의도인데, 그 기획 의도대로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라 라는 거를 엑스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버튼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벤트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기 까만 영역에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버튼에서 생기는 이벤트는 터치다운이죠. 눌렀을 때 터치다운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놓는 순간 터치업 인사이드, 좀 터치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사과를 추가해라, add apple 해라, 이런 그 메소드를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dd apple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게 되고, 만드는 이름을 정해주는 순간 그 함수가 실제로 코드상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잡스도 마찬가지로 터치가 발생했을 때 그 잡스를 보여줘라, show 잡스라는 그런 그런 이벤트에 반응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헤더 영역이라서요. 그 클래스로 치자면 반쪽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 구현되어 있는 .m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UI를 누르면 M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 부분이 M 영역인데요. M 영역에도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와 함수 등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으로 그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생성된 코드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 실제로 아이폰 앱 개발에 있어서 그 로직을 구현하는 방식이겠죠. 초기화를 한번 해줬습니다. 초기화를 해주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뷰가 처음에 로딩될 때 그 로딩되는 그 시점에 초기화를 해주는데, 아까 current apple index라는 그 변수를 줬는데, 그 변수를 그냥 0으로 초기화를 해도, 보통 0으로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이런 C 타입의 언어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C 같은 C에서 나왔던 언어들은 그 시작하는 지점을 1이 아닌 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관습에 따라서 0으로 초기화를 한 거고요. 초기화하고 지금 add apple이 일어났을 때, 애플 추가하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 애플즈에서 그 현재 있는
애플 인덱스에 해당되는 0번째에 해당되는 애플을 가져온 애플을 알파를 투명도를 아주 다 보이게 만들어라. 나타나게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재 커런트 애플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서 그 다음 거를 준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이기 때문에 6개가 넘어가 버릴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진 사과는 6개밖에 없는데 7번째 사과를 그려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에러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if문으로 방어를 한 거죠. 5개가 더 넘어가면 5보다 커지면 6개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라 그런 코드를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초기화해주는 그런 영역을 하나 만들고 리셋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리셋 버튼이 추가될 텐데 리셋 버튼이 눌려졌을 때는 다시 이 요리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빵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리셋이라는 버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앱이 거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버튼이 터치되었을 때 리셋하도록 연결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리셋 케이크라는 변수로 이름을 붙였어요. 네, 함수 이름을 리셋 케이크라고 붙였고요. 리셋 케이크의 실제 구현 부분은 아까 만들어뒀던 리셋이라는 함수를 그냥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할 때 나 자신 그 함수 안에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셀프 리셋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고 빌드를 했습니다. 빌드가 성공했다고 나왔고요. 앱이 두둥하고 뜨게 됩니다. 예, 두둥이라는 소리는 나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떴고요. 그리고 그걸 누를 때마다 사과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잡스를 누를 때 잡스 사진이 추가되고, 리셋하면 다시 그 화면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한 의도대로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박수 한번. 와 멋져요. 저도 이제 아이폰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스태프님. 네, 두경 PD님, 네, 이번 강연으로 Q&A. 네. 예, 지금 이제 Q&A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원래 이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하나하나씩 짜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늘어져갖고 혹시 저 코드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여기 최 PD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물론 혹시나 부담 갖지 마시고 프로그램 특히 기획자분들이 오늘 강연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앞에서 그 이라 PD님 혹시 저희 강연에서 혹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멋진 강의라서 질문이 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해주셨는데요. 맥을 꼭 사야지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맥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이 해킹토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몇 번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노트북에다가 그 해킹토시라는 CD를 구하신 다음에 딱 설치를 하면 정말 맥이 깔리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자주 다운되고요. 그리고 커널 패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게다가 그것 가지고는 앱 등록을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고 아까 300만 원짜리 레티나 맥북은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맥미니 옛날 버전 같은 거 그런 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구해서 맥미니는 조그만 모니터 없이 그냥 본체만 판매하는 겁니다. 그걸 사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갑자기 생각난 네. 건데요. 앱 개발하시고 나서요. 선생님 나중에 크래시 리포트 같은 건 어떻게 보시면서 관리하시는지. 네, 크래시 리포트는 일단 지금 크래시가 어디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크래시 리포트라고 그러면 유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저에서 일어나는 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커스텀 툴들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크래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떤 특정 메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특정 위치에다가 파일을 전송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썼었는데, 요즘은 애플에서 되게 그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만들어줘서 어디에 크래시가 났다 그런 코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굳이 따로 이렇게 다른 크래시 리포트 수집하는 걸 안 만들고요. 그냥 애플에서 나오는 크래시 리포트만 의존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코드 프로그램도 사야 되는 건가 궁금하고요. 네. 엑스코드 말고 다른 프로그램 혹시 추천하실 거 있으세요? 네, 요즘 앱 코드라는 그런 새로운 엑스코드 대체품이 나왔어요. 근데 유료인데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장점은 좀 더 가볍고요. 엑스코드보다 더 가벼워서 좀 저사양에서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엑스코드에 보면 쓸데없이 그런 복잡한 그런 연산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코드를 사서, 앱코드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그걸 사서 개발하는 분도 계시고요. 엑스코드는 유료라고 물어보셨는데 무료예요. 무료고 맥용 앱스토어에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테스트 앱 조그만 걸 만들었어요. 그럼 폰에 그냥 연결해서 바로 엑스플로이트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는 안 되고요. 한 가지 단계를 거쳤는 개발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개발자 등록, 폰까지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시뮬레이터, 아까 보셨던 게 시뮬레이터인데, 시뮬레이터에서도 대부분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진을 못 찍고요. 그리고 GPS 같은 것도 가상적으로 요즘은 이제 가능해졌지만 그게 현재 내 위치를 잡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렵고요. 그런 몇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 단말에다 넣고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 회사에 iOS 팀이 있어요. iOS 개발팀에다가 계정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그 계정을 하거나 회사랑 무관하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앱스토어에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런 야심찬 꿈이 있으시면 1년에 99달러인가요? 99달러짜리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애플에다가 돈을 내고 개발자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다음에 취득한 라이센스로 가지고 내 개발용 내 아이폰에다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실례로 제가 2년 전에 한번 아이폰 앱을 개발해서 한번 제 아이폰에 넣어봤어요. 근데 저 그때 프로그래밍 지식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따라만 하면 금방 넣더라고요. 그래서 UX 디자이너나 디자이너들이 이 그림 파일만 갖고 있고 버튼 누르고 화면만 전환되고 그런 목록 같은 거는 되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해서 사실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3명인가? 근데 그게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자분들이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개발자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
PPT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보드를 예를 들어서 기획자분들이 작성해서 뭐 개발자분들이 클럽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어차피 그러면 기획자들도 맥이 있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예. 그 기획자들이 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스토리보드라는 걸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그 UI 디자이너랑 아이폰 개발자랑 그 굉장히 협업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까 그 배치하고 사과를 추가하고 뭐 이미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쓰고 텍스트 색깔을 바꾸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 다 그 UI 디자이너들이 하시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엑스코드가 깔려 있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간단히 알고 있다면 거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파일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기획자분들이 직접 그런 부분까지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디자이너하고 개발자 사이의 협업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사용했을 때. 네, 다른 분. 그리고 제가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모범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여러 개를 테스트해봤어요. 그렇게 간단한 화면 누르고 버튼 누르고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거는 그런 공짜인 무료 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리고 버튼 누르면 이게 화면 전환된다. 그리고 그 옆에 딱 이 액션에 대한 설명도 넣을 수 있고 그런 툴이 많으니까 그런 툴을 만약에 모두 다 잘 사용하시면 그 한 단계 그 SB하고 문서 쓰는 작업이 좀 더 간편화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내가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있는데 그걸 불러오려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컨텐츠라고 하면 뭐 이미지가 됐든지 이미지. 이런 뭐 영상 같은 파일을 서버에다 놓고 네. 다만해서 그걸 단순히 불러오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 그걸 하실 때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이제 서버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플리커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플리커 API 같은 거를 호출을 하면요. 그 사진들 그 URL이 떨어지잖아요. URL을 가지고 그 아이폰 앱에서 제공해주는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를 재사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오브젝트에다가 URL을 알려줘요. 이 URL을 가면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주면 얘가 동기 방식이나 비동기 방식으로 그런 데이터를 받아온 걸 가지고 우리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또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교수님. 그 맥북 그 라이온 서버 같은 것들이 그 개발실에 좀 한 대랑 두 정도 구비가 된다면 그 얘기하는 그 지금 개발자 분들이 쓰는 거 개인 PC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터미널 서버 형태를 이렇게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이 좀 있으시면 그렇게 좀 추진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맥북을 갖는 것보다 서버에다가 접속해서 터미널 서버 네. 열어둘 수 있으면은 네. 해당되는 리스트도 보내도 좋을 것 같고요. 개방기 같은 것들은 서버 세팅만 좀 하는 건 좋아하시면 네. 나머지 것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개발해보는 이런 것들에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식도 실제로 쓰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내에 좀 예, 사내에서 아직 맥북 신청해놓고 받기 전까지 그냥 맥미니 서버에다가 포트 여러 개로 나눠서 거기 접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다. 고돈 환경일 때 실제로 일반 PC, 윈도우즈 PC에서 들어갈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VNC 같은 거 있죠. VNC로 어차피 이게 유닉스 시스템이라서 VNC 포트를 여러 개 열어놓고요. VNC가 예, 그렇게 해서 접속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이 없는 사람들도 저런 방법을 이용하면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개발 환경까지 접근이 되니까요. 물론 개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단말에 넣어보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하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맥북이 있는 맥이 있는 경우가 더 편할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아무. 네. 여기 보시면 저희 그 무서운 그림이 하나 나올 건데요. 예. 아니 피드백 저희가 무섭습니다. 여기다 마구 돌을 던져주시고요. 예. 그 딱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가 1시간 반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근데 30분 일찍 끝나게 됐는데요. 동영님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 강연으로 그 개발자분이 저한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 개발자분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소통을 맞춰가는데 되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저희는 그 기획자, 개발자도 협업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개발자의 입장에 제가 이번에 서서 그 개발자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그 최 PD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고 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서 친해져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두경님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함께해주신 안두경 PD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지 마시고요. 화면 켜주셔야죠. 네, 이거 지금 원래 저희가 피드백 받을 때 종이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바꿔봤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접속하셔가지고요. URL은 저기 밑에 있는 URL로 접속하시면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QR코드 찍으시면 참여 가능하세요. 정말 30초에서 1분 내면 끝나요. 예, 뭐 거기 뭐 최대 7문항임에도 적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참여해 주시고 다 완료되시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정수기 옆에 과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가실 때 좀 챙겨 가시고요. 네, 오늘 원래 1시간 반 잡았던 게 직접 여기 시험을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걸 리허설 한번 해봤더니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서 또 하루 만에 동영상을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께 그게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촬영한 것도 킴스의 사내강좌 게시판에 또 촬영한 영상 다 올라갈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끝나시면 가시면 돼요. 퀴즈를 끝나시면요. 좋았어요. 그렇구나.